노자 실천 5탄.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풍요로운 세상이 생겨났다. 세상은 완벽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하고 혼돈스러운 상태에서 오히려 다양한 가능성과 풍요로움이 발현되었다는 노자의 역설적인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무질서 속에 질서가 있고 부족함 속에서 풍요가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이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천지가 시작되고 이 풍요로운 세상이 생겨났다. 우주의 시작 자체가 불안정하고 미지의 상태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모든 존재와 현상이 불확실성이라는 근원적인 바탕 위에서 생성되고 발전한다는 동양적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통제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 창조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지혜를 생활에 어떻게 실천해 볼까요? 내 삶의 계획에 유연성을 더해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하고 통제하려 하기보다 예상치 못한 변수를 인정하고 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행 계획이 틀어졌을 때 당황하기보다 새로운 장소를 우연히 발견하거나 현지인과의 교류를 통해 더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처럼요. 갑자기 나타나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를 가져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팬데믹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당장의 결과를 조급하게 기대하기보다 상황의 흐름을 지켜보며 차분하게 대응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시기에도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하거나 정신 건강을 챙기면서 긴 안목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식을 갖고 세상 만물을 들여다볼 때는 그 겉모양만 보이고 세상 만물이 먼저 내 눈으로 날아들어올 때는 신비한 힘에 의한 만물의 성립 과정이 무의식 상태에서 이해된다. 대상을 분석하고 판단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으로는 현상 너머의 본질을 파악하기 어렵게 됩니다. 오히려 무의식적이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대상을 받아들일 때 세상 만물의 깊은 이치나 생겨나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노자의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내 마음의 기준으로 사물을 보는 것과 내면의 눈으로 느끼는 것의 차이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지혜를 생활에 어떻게 실천해 볼까요?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직감과 통찰력을 활용해 보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에 있어 논리적 분석뿐만 아니라 충분히 정보를 습득한 후에는 잠시 머리를 비우고 직관에 맡겨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복잡한 문제를 풀 때 한 발짝 떨어져 명상하거나 산책하는 동안 하는 통찰이 떠오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나를 항상 지배하고 있는 선입견을 내려놓는 것부터 출발해 봅니다. 사람이나 상황을 만날 때 미리 판단하거나 규정하려 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해 어떤 편견도 없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할 때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과 배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식과 무의식이 관찰하는 사실이 별개라는 말은 아니다. 이 둘은 동일한 것의 양쪽 면일 뿐이다. 앞서 언급된 의식적 분석과 무의식적 통찰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진리를 이해하는 두 가지 다른 방식임을 강조합니다.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는 서로를 보완하며 전체를 이루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는 노자의 변증법적 사고를 보여줍니다. 음과 양처럼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지혜를 생활에 어떻게 실천해 볼까요? 오늘도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도록 노력해보면 어떨까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성공과 실패, 이성과 감성 등 양극단의 관점을 모두 인정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프로젝트의 성공을 축하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어려움이나 부족했던 점들을 함께 돌아보며 다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갈등 속에서 숨어있는 조화를 찾도록 발견해보기입니다. 팀 내에서 의견 대립이 있을 때 어느 한쪽이 전적으로 옳거나 그르다고 단정하기보다 양쪽의 입장을 모두 이해하려 노력하고 그 속에서 더 나은 합의점이나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워라밸에서 1과 3 중 어느 한쪽만 강조하기보다 둘 다 중요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관점에서 개인에게 맞는 조화를 찾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비로움에 의해 세상 만물이 생겨나고 있다. 여기에 모든 근원이 있다. 세상 만물이 드러나 보이는 물리적인 현상 뒤에는 인간의 오감이나 이성으로는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심오하고 근원적인 도의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모든 존재와 현상이 궁극적으로 이 보이지 않는 근원에서 비롯된다는 노자 사상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지혜를 생활에 어떻게 실천해 볼까요? 세상으로 향하는 창문 밖으로 겸손과 경외심 그득한 눈길로 바라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 성공이나 결과만을 쫓기보다 삶의 크고 작은 현상들 뒤에 있는 더 큰 질서나 의미를 깨닫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대자연의 웅장함 앞에서 자신의 미약함을 깨닫고 경외심을 느끼는 것처럼 삶의 오묘함과 깊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포함하여 무엇이든 본질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탐구하는 습관을 가져봅니다. 당장의 이익이나 피상적인 유행을 쫓기보다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적인 가치와 의미를 탐구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옷을 살 때 단순히 브랜드나 유행만을 따르기보다
그 옷이 어떤 소재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는지, 나에게 진정 필요한 것인지를 고민하는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술을 사용할 때 그 기술이 가져올 표면적인 편리함뿐 아니라 그 기술이 사회와 인간에게 미칠 근본적인 영향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것입니다. 현대시대의 노자가 환생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사람들아, 육체의 눈으로만 애써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무심하게 내면의 무의식을 작동시켜보게. 그대가 평소에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을 거라네.